축구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혹자는 감독의 능력을 선수 보는 눈과 전술에 국한한다. 사실 현대 축구에서 그 영역은 전문 스카우트와 코치들에게 분업화된 지 꽤 됐다. 50명이 훌쩍 넘는 선수단의 정점에 서 있는 리더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팀의 흐름을 보는 통찰력, 그리고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시선을 조직 위 목표로 향하게 하는 데 있다. 팀 매니지먼트의 영역이 실패하면 제 아무리 탁월한 발상의 전술과 창조적 방법론으로 무장한 감독은 흔들린다. 주제 무리뉴, 루이 판할, 마우리치오 사리 등 전술적 역량이 뛰어난 감독들이 믿기지 않는 실패를 하는 일이 잦은 이유다. 반면 감독으로서 특별한 이력을 쓰지 못했던 올레 군나르 솔샤르는 팀 내 소통법을 바꾸고 선수가 전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만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바꿔버렸다. 맹장 위에 지장, 지장 위에 덕장, 덕장 위에 온장이라는 말이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능력 밖의 영역인 운 아래에는 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한자로 파자하면 덕, 은 바른 마음을 행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가 용맹하고 똑똑한 리더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것이다. 물론 프로의 세계에서 승리라는 결과물이 없다면 그런 리더는 낭만적일 뿐이다. 실패하면 긍정론은 근거 없는 낙관이 되고 기다림은 전술 부재에 대한 그럴싸한 핑계로 들린다. 울산 현대에서 3년차를 맡는 김도훈 감독은 덕장의 이미지에 가깝다.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시절에도 그는 팀에 좋은 동기부여와 강한 목표의식을 심으며 조직의 분위기를 바꿨다. 울산에 온 뒤에도 그런 성향은 유지된다. 상대를 분석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도훈 감독의 매력 혹은 리더로서의 능력은 노력하는 선수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에 있다. 인천 시절 김원식, 김진환, 박대한, 박세직, 김인성, 조수철, 조수엽 등 타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온 선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임금체불로 선수단 분위기가 뒤숭숭해질만 했지만 김도훈 감독 아래에서 선수들은 요동치지 않았다. 울산에 와서도 이종호의 활약을 앞세운 2017년 위 반전 당시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주목받았다. 지난해 비슷한 패턴이었음에도 FA컵 우승에 실패하고 AFC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하자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올 시즌 울산은 적극적인 선수 영입을 진행했고 김도훈 감독은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뒤 가장 강한 스쿼드를 거머쥐었다. 그래도 그의 감독으로서의 성향과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10일 열린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이 대표적이었다. 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양 팀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했고 보는 이들은 답답해했다. 수비가 좋은 두 팀인 만큼 공격에서 이렇다 할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다급한 쪽은 홈팀 울산이었다. 후반 39분 김도훈 감독은 마지막 교체 카드를 썼다. 그런데 그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벤치에는 최근 부상에서 돌아와 이 경기 만에 득점을 터뜨린 주민규가 있었다. 하지만 김도훈 감독이 투입한 선수는 192cm 위 장신 김수환이었다. 입단 6년 차지만 프로에서 득점은 단 한 차례. 지난해부터는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까지 나선 선수였다. 득점에 대한 이력, 통계 모두 주민규 투입이 더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김도훈 감독은 장신의 김수 안을 미드필더 신진호 대신 투입했다. 6분 뒤 후반 추가 시간에 돌입한 시점에 승부가 났다. 김수환의 머리에 의해서였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태환이 올린 평범하다 할 수 있는 크로스. 골키퍼 정성용이 공을 잡기 위해 접근하던 순간 김수환이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어 먼저 머리에 맞췄고 공은 골대 안으로 향했다. 1초만 타이밍이 늦었어도 골키퍼 차징이 될 장면이었지만 김수환은 적극적인 시도를 했고 파울과 정상 플레이어의 절묘한 경계에서 골을 만들었다. 그 골은 홈팀이 1에서 0으로 승리하는 결승골이 됐고 울산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의 7부 능선을 넘어섰다. 골이 들어간 뒤 그리고 승리가 확정된 뒤 그라운드에서 울산의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평소보다 더 특별했다. 교체 투입이 적중한 데 대한 김도훈 감독과 코치들의 기쁨이야 익숙한 모습이라 쳐도 외국인 선수인 믹스와 트위스가 경기 후까지 자신들의 일처럼 김수환을 안아주고 기뻐하는 것은 묘한 감정선을 느끼게 했다. 동갑내기 친구 이명재는 김수환과 점프에서 어깨를 부딪히는 NBA식 셀레브레이션도 했다. 김보경, 김태환, 윤영선 등도 마찬가지였다. 그 한 골에 담긴 김수환의 노력과 사연을 팀원들 모두 이해한다는 증거였다. 2017년 여름 김용진에서 김수환으로 개명까지 하며 답보 상태에 있던 선수 생활의 변화를 주려고 했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던 터였다. 하지만 훈련장 위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진지한 자세를 보인 김수환의 땀의 가치와 무게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도훈 감독의 그 선택이 특별했다. 주민규 대신 김수환이라니. 어지간한 믿음과 배짱 없이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고 상황이었다. 아마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제가 혼이 났겠죠. 라며 웃은 김도훈 감독은 후 반 내내 그 마지막 교체를 놓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말 고민 많았어요.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수환이를 리저브로 넣을 때는 이런 상황과 장면을 기대했지만 막상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후반 시작 때부터 코칭 스태프와 계속 논의하면서 누구를 넣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주니오가 막히고 있던 상황이었고 주민규의 득점력은 당연히 신뢰하지만 일본 팀이랑 할 때는 피지컬을 활용한 한 방이 승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선수 시절부터 잘 경험했으니까요. 시간이 길지 않았고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봐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해 김수환을 택했습니다. 승부수로서는 수환이 카드가 더 낫다고 봤어요. 김수환의 골은 우연이 아니었고 김도훈 감독의 기대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가깝게는 가와사키전을, 길게는 이번 시즌을, 그리고 함께한 지난 3년 동안 한결같았던 그의 성실한 태도와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감독이 왜 저 선수를 고집하는가 싶지만 그 경우 대부분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설득력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에서 그 준비가 다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김수환은 중요한 순간 드디어 대형 사고를 쳤다. 올 시즌도 김수환을 안고 가는 것부터가 김도훈 감독에겐 힘든 일이었다. 주니오가 있는 가운데 주민규가 새로 왔다. 공격수와 수비수를 오가는 김수환과 1년 더 하기 위해 울산 유스 출신인 20세 이하 대표팀의 유망주 오세훈을 아산으로 임대 보내야 했다. 세훈이는 구단에서 기대가 큰 선수예요. 유망주 대신 수환이에게 기회를 주는데 대해 부담감이 없을 순 없었죠. 그래도 구단 역시 수환이가 얼마나 노력하는 선수인지를 아니까 그 기회에 동의했던 것 같아요. 프로 무대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동계 훈련 앞에 선 김수환을 김도훈 감독은 예리한 칼이 돼 있었다. 라고 설명했다. 훈련에서 늘 절실함을 보인 선수였죠. 항상 준비돼 있었고 올겨울에는 한층 더 달라진 모습이 보였어요.
쇄신을 했다고 할까? 육체적으로, 신적으로 본인을 더 날카롭게 깎아서 나타났어요. 열심히 하기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하더라고요. 동계훈련 할 때는 중앙 수비수를 주로 봤는데 저와 코치들의 평가표에서 윤영선보다 높이 매길 정도로 잘했어요. 올 시즌 김수환은 이전과 달리 팀의 맞춤 전술에서 중요한 옵션이 된다. 대표적인 경기가 상하이 상강과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이었다. 이 경기에 최전방에 선발 출전한 김수환은 56분 동안 상하이 수비수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그를 대신해 교체 투입된 주니오가 10분 만에 결승골을 뽑으며 울산은 중요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상하이 상강 때는 수환이를 수비수 역할로 전방에 세웠죠. 상대 수비가 신장이 있는 선수에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수환이를 최전방에 세워 괴롭혔어요. 그리고 주니오가 해결했죠. 의도대로 된 장면이었어요. 만일 민규가 부상이 아니었다면 다른 작전이 가능했겠지만 당시엔 수환이가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수환이는 192cm 의 신장이 강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월등하진 않아요. 그래도 적극성이 많이 올라왔고 수비 상황에서는 인터셉트와 투쟁심이 좋아요. 공격수 출신이라 빌드업도 수준급이고 속도도 있어요. 윤영선과 불투이스가 잘해주지만 백업 수비수로서 이번 정도로 대기할 수 있어요. 김도훈 감독은 가와사키전에서 김수환 투입으로 성공을 거둔 뒤 자신도 배운 것이 있다고 했다. 선수의 기량은 일반적으로 골든 에이지인 10대 중후반에 완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20대 중반에도 실력이 성장할 수 있다. 자신감이 중요한 요소다. 선수는 자신감에 따라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제 기량을 발휘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한 번 더 도약하는 케이스가 나온다. 김도훈 감독과 함께 3년차를 맞은 올해의 울산은 스쿼드가 강해진 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함과 팀 케미스트리로 우승의 자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 김수환의 이야기가 있다. 실적 없는 선수를 3년 동안 안고 가는 것은 감독을 바라보는 시선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인맥 논란 이 비판을 위한 정가의 보도처럼 떠오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도훈 감독은 미디어와 팬들이 볼 수 없는 과정에서 선수가 보여준 노력과 태도를 항상 관찰했고 절반의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선수가 나머지 절반을 그라운드 위에서 채웠다. 수환이 골장 면을 보면 누구나 정성용이 먼저 잡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환이는 두려워 않고 몸을 던져서 골을 넣었어요. 사실 그 과정에서 수환이가 어깨를 조금 다쳤어요. 출전 시간이 짧아서 오늘 훈련을 했어야 했는데 쉬라고 했어요. 소심 이렇냐고 농담은 했지만 저는 뿌듯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도 선수의 재능입니다. 또 다른 김수환이 우리 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찾아내 기회를 주는 게 제 몫일 테고요. 과거 다친 선수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고 나주해야 감독 입장에서 부끄럽다고 생각했는지 기사에는 쓰지 말라고 사정하던 김도훈 감독이었다. 선수와의 소통에 거짓과 가식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 그는 진심이 통하면 믿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 솔직히 감독의 일 중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선수들과의 관계는 진심으로 통해야 합니다. 제 체면을 위해 혹은 팀 운영을 위해 거짓말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결국 팀을 망칩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 마음을 터놓으려고 합니다.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려는 마음이 강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하는 곳은 축구장 아니지 밖이 아니니까 그 마음을 다 보여달라고요. 지난 수년간 다양한 감독이 왔지만 팀 분위기는 늘 요동쳤던 울산은 김도훈 감독 체제에서 하나의 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이 되는 사람 간의 신뢰는 어떤 전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포츠가 주는 매력의 진수다. 승부의 사연이 더해지면 영화 같은 스토리가 된다. 올 시즌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과 김도훈 감독의 행보엔 그런 스토리가 있다. 아직 시즌은 초반이고 어려움이 분명 올 겁니다. 더 노력해야 해요. 냉정하게 말해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닙니다.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스스로를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벌써 이뤄낸 건 없어요.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도록 선수들과 노력하겠습니다. 글은 서호정 사진 는 카포토스 기사 제공 서호정 칼럼